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그날 시댁 식탁 한가운데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넌 아직도 그때 생각나서 잠 못 자지? 내가 내 도시락 엎었을 때 내 얼굴 아직도 기억나지? 순간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결혼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결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날 처음 만난 한 사람 때문이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약혼자 도윤 씨와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도윤 씨는 부침성 좋은 성격 덕분에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는 정말 좋은 남자 만났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죠. 문제는 도윤 씨가 아니라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사하러 가던 날 저는 도윤 씨 집 앞에 서서 괜히 한숨을 고르며 손끝을 반복해 만졌습니다. 그 감정은 긴장이라기보다 어디서부터인가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은 설렘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지요. 도윤 씨가 대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냐? 하는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 형수 될 뿐이구나. 환영하는 남자의 목소리, 집안 분위기는 유난히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엄숙한 상견례라기보단 명절, 가족 모임 같았죠.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모두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영 씨라 그랬지?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인사를 이어갔고 평화롭고 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서연아, 손님 오셨으니 잠깐 나와서 인사해라.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부르셨고 잠시 후 그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조곤조곤했으며 착한 인상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서연이야. 이 집 살림꾼이지. 눈치도 빠르고 정말 착하단다. 주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 같은 며느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 씨는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슬며시 가린 채였죠. 처음엔 낯가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정체 모를 불안이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다는 낯익은 느낌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시선은 자꾸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하던 사람, 서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말투도, 어깨의 곡선도, 손목에 얇게 걸린 팔찌까지도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으면서도 저는 애써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우연이 있을까?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도윤 씨와 시어머니가 대화에 빠진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제 발소리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설거지하는 손은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물 드릴까요? 여전히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서연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십수년 전 교실 한가운데서 제 도시락을 엎고 친구들 앞에서 별명을 지어 놀리던 그 얼굴. 복도 끝에서 제 가방을 발로 차던 얼굴. 윤서연. 고등학교 2학년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아이였습니다. 너.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서연은 저를 피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속삭이듯 낮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아영. 순간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식탁 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서연아, 뭐하고 있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그리고 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기도 따라왔네? 시집은 가는구나. 그날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제 마음만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서연을 칭찬하느라 바빴죠. 서연아, 이 반찬 내가 담근 거지? 정말 맛있다. 얘는 집안일을 타고났어.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시어머니는 말씀하실 때마다 서연을 한껏 치켜 세웠고 시동생은 든든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역시 맞장구 치며 환하게 웃었죠.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 손맛 금방 배우셨다면서요? 식탁에는 칭찬과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저는 그저 수저만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에서 서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죠. 주방에서 물을 따라오던 서연이 제 곁을 지나가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표정 좀 관리해. 다 티나.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천사 며느리라며 웃고 있었고 저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님, 고기 더 구워드릴까요? 그래, 서연아. 너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겠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천사라니? 아니요. 저 얼굴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먼저 거실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저는 혼자 테이블에 남아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생각나?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제 귀에 바싹 가까이 와 말했습니다. 급식비 훔쳤다고 내가 소문낸 거 아직 기억 안 나? 입꼬리를 슬쩍 올린 늘 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는데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곧 웃음을 감춘 채 거실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하영 씨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순식간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달콤하고 다정한 천사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시 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릎 꿇는 거 직접 보면 재밌겠는데? 그 순간 숨이 막히고 울분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이 자리에서 무작정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요. 결국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는다. 하지만 오래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 준비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과거로 떠밀렸습니다. 십수년 전 정말로 다 잊고 싶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늘 교실 구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반면 서연은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까지 예뻐해 주던 학생이었어요. 겉으론 밝고 다정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잔인하게 중심을 잡고 있던 사람이었죠. 야, 김아영. 오늘 점심 뭐야? 서연이 다가오더니 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우엑, 이런 걸 먹고 다니냐? 얘들아, 좀 봐. 완전 돼지밥 아니야? 그리고는 제 도시락을 엎어버렸죠. 밥알과 국물이 교실 바닥에 흩어지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조롱 어린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피해자 모두 들어간다. 울상 좀 봐. 꼭 쇼하는 것 같아. 서연은 친구들 앞에서 제 가방을 발로 차고 급식줄에서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건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은 교실에 초콜릿이며 편지를 나누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돼지년 생일 축하해. 하트까지 붙여놓고요. 서연이 그걸 보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가 제 이름만 조금 크게 불러도 몸이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됐어요. 졸업식 날에는 사진 한 장조차 찍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피해자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숨으려고 해도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나타나곤 하죠. 게다가 이번엔 천사 며느리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그 기억에서 깨어났을 때 제 손바닥은 식탁 아래에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저 혼자만 과거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서연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콤하게 보였지만 저에게는 교실에서 도시락을 엎으며 비웃던 그때와 똑같은 웃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음식 괜찮으세요? 서연이 제게 그렇게 물었을 때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 털어놓아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두 갈래 생각이 계속 싸웠습니다. 도윤 씨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지, 그중 누가 저를 지옥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지금 곁에서 예쁘다며 칭찬하는 이 여자가 바로 그 가해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도윤 씨 곁에서 저는 조용히 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는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질투심에 서연을 헐뜯는 거라 오해할까요? 편지를 쓰며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눈앞에서 분명 뭔가 잘못된 걸 보고 있는데도 모두가 칭찬을 하면 오히려 혼자만 의심하는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연이 그랬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런데도 가족들 앞에서 서연은 여전히 천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임 내내 서연이는 어디다 놔도 욕 안 먹을 애야라며 흐뭇해했고 시동생 역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분노를 키웠습니다. 내가 아는 저 얼굴을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윤 씨에게 말하려고 여러 번 입을 뗐지만 결국 내뱉은 말은 오늘 힘들다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웃었죠. 처음이라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원래 며느리 칭찬 잘하시잖아. 그의 말이 어딘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를 이야기해도 그는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영 씨도 서연이한테 좀 배워야겠어. 살림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에겐 꾸지람으로 남았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서연은 선생님 앞에서는 언제나 모범생이었고 저는 문제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잊고 결혼 준비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텨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고 TV를 켰죠.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책장 구석에 넣어뒀던 상자를 꺼내었고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죠. 먼지를 툭툭 턴 뒤 책장을 펼치자 익숙한 낙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돼지년 급식충, 왕따 인증.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 서연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하트라는 낙서 아래 그 옆에는 제 별명도 붙어 있었죠. 가슴이 조여와 금방이라도 덮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증거야. 앨범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방 속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 서연이 나한테 했던 일들.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기억나. 너한테 정말 심했지. 왜? 나도 그때 서연한테 당했어. 손끝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 순간 처음 알게 됐죠.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옛날 휴대폰도 찾아봤습니다. 충전기를 꽂아 전원을 켜니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남겨진 문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조롱과 욕설이 담긴 말투,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힐 준비. 그리고 복수. 며칠 뒤 다시 시댁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결혼 준비를 위한 식사 자리였지만 제게는 전쟁터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칭찬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하니? 형수님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요.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서연을 지켜 세웠고 시동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윤 씨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영이보다 서연이를 더 좋아할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상황이 웃어야 할지 씁쓸해야 할지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시선은 분명하게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비스듬히 흘긴 눈빛, 너만 알고 있잖아. 마치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주방에서 둘이 남아 설거지를 하던 중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넌 여전하네. 그때처럼 눈치만 보고 찌질하게 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나. 서연은 가늘게 눈을 뜨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는 내가 바보라 그런 거고 지금은 내가 착해서 사랑받는 거야. 차갑게 내려앉은 목소리에 심장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지금 당장 말하지 말자. 천천히 완벽하게. 그날 이후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마치 무기처럼 들고 다녔죠. 서연과 단둘이 남을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니 오직 둘이 있는 순간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식탁에는 저와 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싱긋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생각나서 잠 못 자지? 내가 내 도시락 엎을 때 얼굴 아직도 또렷하지? 솔직히 웃기지 않아? 지금은 며느리로 다시 만나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 모든 내용이 핸드폰 녹음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켰습니다. 이제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나보다 내가 훨씬 착해 보일 텐데. 서연은 일부러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던 그 괴물이 다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두 마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모아야만 했죠.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숨 쉬는 소리 하나까지도 그녀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서랍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고 싶었던, 열고도 싶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졸업 앨범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손에 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돼지년 김하영 키읔키읔. 왕따 인증 완료. 서연. 낙서들은 교과서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장난이라고 했겠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교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머리를 툭 치던 손길, 가방을 걷어차던 발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라면 울며 이대로 덮어버렸겠지만 이번엔 앨범을 펼친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씩 낙서가 보이는 페이지를 또렷하게 휴대폰에 담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충전기에 연결해 전원을 켜니 남아있던 오래된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또 도시락 싸와라.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얼굴 보면 역겨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발신자 이름 윤서연. 숨이 턱 막혀 눈을 감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필요해. 이게 내 무기야. 그날 밤 졸업 앨범과 찍은 사진들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을 모을 차례였습니다. 앨범과 문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제가 증명하면 결국 제 말만 믿으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기억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을 넘기며 고등학교 동창 이름을 찾아봤어요. 몇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번호라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 기억나? 김아영이야. 고등학교 때 서연이 얘기 좀 물어보려고. 답장은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나 기억나? 너한테 심하게 굴던 거 나도 봤어. 서연? 나도 그 애한테 당한 적 있어.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몇몇 친구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일까지 말해줬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남겨졌던 일, 급식줄에서 밀려난 일,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나를 봤던 그날. 모두 같은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연. 졸업한 뒤에도 서연 때문에 힘들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필요하면 증언해 줄까? 먼저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힘들게 버텼던 시간 동안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서연은 아마 평생 착한 척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제 결혼 준비는 곧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보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마지막 가족 식사가 열렸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까지 한자리에 앉았죠. 식탁 위에는 고기며 여러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말 그대로 잔치 같았습니다. 서연은 변함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부드럽게 상을 차리고 시동생의 접시도 자연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시동생은 밝게 웃으며 형수님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다고 칭찬했고 서연 역시 환한 미소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과 사진, 동창들의 증언 메시지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시어머니가 고기 한 점을 서연이 그릇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 같은 며느리는 또 없어.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도윤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서연이 없었으면 이번 결혼 준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환하게 웃었지만 저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니, 하영 씨? 서연도 순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식탁 위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넌 아직도 그때 생각나서 잠 못 자지? 내가 내 도시락 뒤엎을 때 얼굴 아직도 또렷하지? 우습지 않아? 이젠 며느리로 만나네. 녹음이 끝나자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고 시동생 역시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에요. 친해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난치기엔 증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넘기며 사진과 메시지 캡처들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예요. 녹음이 끝나자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시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그거 진짜 장난이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하다가. 옛날 이야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가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졸업 앨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돼지년 김아영이라는 비아냥, 왕따 인증이라는 낙서, 서연 이름 옆에 하트와 욕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한 거예요. 저 아니라. 그럼 이건? 저는 오래전 문자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또 도시락 싸와라. 아니면 알아서 해. 발신자 윤서연. 시어머니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그땐 그냥 다들 그러잖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지만 그 웃음이 금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에게 받은 증언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서연이가 김아영 괴롭히던 거 우리 반 모두 알아요. 필요하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식탁 위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너한테 무슨 상관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서연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정말 그랬다는 거야?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그때 왕따였던 거 다 알잖아요. 다들 불쌍하다며 감쌌으니 피해자인 척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다들 그때 똑같이 놀리고 비웃었으면서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서 어쩔 건데? 지금은 내가 이 집 며느리잖아.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그 말에 서연은 움찔했습니다. 도윤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제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더 이상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얼굴엔 지금껏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어머니, 저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저 장난이었고 하영이가 너무 예민해서. 서연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내 입에서 또 장난이란 말 듣고 싶지 않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의지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남편 역시 입술을 꽉 깨문 채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아니, 이혼하자.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한 줄은 정말 몰랐어. 뭐라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아, 너까지 날 버리는 거야? 나 없으면 엄마한테 혼자서. 그만 좀 해. 남편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당분간 너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 서연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정적만이 남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꾹 눌러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다가 서서히 진정되었고 손끝까지 남아있던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도윤 씨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눈물이 고였지만 엉뚱하게도 먼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해도 내가 믿을 거란 확신이 없었어.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말 전부 다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국 제가 두려웠던 건 믿어줄까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방 식탁은 엉망이고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는데도 희 아들리하게도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족쇄가 풀려버린 것처럼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하게 침묵 속에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것을 되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죠. 시댁 식구들 얼굴에는 아직도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저희 2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평범하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서연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정리하겠다고 한 뒤로는 연락이 끊겼죠. 저도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등학생 때처럼 울던 얼굴도 아니고 시댁에서 눌려 살던 그 표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웃을 수 있는 제 얼굴이죠.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하고요. 편지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잊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잊는 게 아니라 꺼내서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니까요.